안녕하세요. 최강의 실전 고급운전 배우기의 최강입니다. 최강의 실전 고급운전 배우기 시즌1 실전 고급운전의 기초 세 번째 에피소드 자동차의 운전장치입니다. 지금부터 운전에 도움을 주고 운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의 운전장치들에 대해 1부와 2부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운전석의 구조와 운전장치의 배치와 명칭 그리고 사용법, 2부에서는 자동차 전등의 종류, 전등을 켜고 끄는 등화간제 장치와 등화간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강의 실전 고급운전 배우기 시즌1 실전 고급운전의 기초 세 번째 에피소드 자동차의 운전장치의 1부 운전석을 중심으로 앞자리의 구조와 운전장치들의 배치와 명칭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을 중심으로 간단히 앞자리 구조를 보면 이 전면 유리 앞쪽에 넓고 평탄한 부분을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대시보드의 중간부터 아랫부분의 기어박스까지 센터 페시아라고 합니다. 운전석에서는 오른쪽 부분이죠. 대시보드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야를 방해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 시 좌석 쪽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에는 운전에 필요한 필수 장치 외의 편의 장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및 전후방 카메라 영상과 공조 장치들입니다.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접근하기 쉽도록 비상등이 센터 페시아에 위치합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며 운전에 필요한 장치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의 왼쪽을 보면 사이드 밀러, 문 잠금 해제 장치, 유리창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 사이드 밀러 접이 스위치와 사이드 밀러 조정 스위치가 있습니다. 사이드 밀러 접이 스위치는 보통 이렇게 오토 모드로 놓습니다. 오토 모드는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사이드 밀러가 접히는 상태입니다. 사이드 밀러 조정 스위치는 조정하길 원하는 쪽으로 이 스위치를 밀고 동서남북의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각도로 맞춥니다. 사이드 밀러를 맞추는 요령은 다음 에피소드 자동차의 거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자물쇠가 열려있는 게 문이 열리는 거고요. 자물쇠가 잠겨있는 게 문을 잠그는 겁니다. 운전석에서는 모든 창문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석 문에 모든 창문에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당기면 유리창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누르면 내려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토라고 되어 있는 거는 딱 두 번 걸립니다. 두 번 걸리면 자동으로 혼자 올라가고요. 나머지들은 계속 원하는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고요.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동안 계속 내려줘야 됩니다. 두 번 걸리는 느낌까지 당기거나 누르지 않고 살짝 누르거나 당기면 오토가 아닌 다른 유리창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 밑에 있는 버튼은 유리창 개폐 장치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앞좌석이 아니라 뒷좌석의 유리창 개폐 버튼의 작동을 잠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의 유리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바로 옆으로 시선을 이동해서 첫 번째 줄에 각각의 그림을 보고 유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대로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밝아지고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 계기판은 반대로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 정도의 밝기로 해줍니다. 적당하게. 눈이 너무 밝으면 눈이 아파서 15에서 17 정도로 적당하게 보기 편한 밝기로 조절합니다. 요즘 차량의 계기판들은 이 상시 고위도 LED 광원을 사용해서 매우 밝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림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주유구 열림 버튼, 트렁크 열림 버튼, 전자적 차체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는 항상 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위에 차가 미끄러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계기판에 꺼지게 됩니다. 다시 누르면
켜지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 또는 ESP는 미끄러지기 쉬운路面에서 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여 발진하기 쉽고 선에 가속할 때 적절한 구동력, 조종력을 확보하는 기능뿐 아니라 차속 및 조향각 센서 등의 각종 센서들로부터 운전자의 조종 의도를 판단하고 4개의 바퀴의 개별적인 제동력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제동 시, 가속 시 또한 커브를 돌 때 차량의 앞, 뒤, 좌, 우 모든 방향에 대한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여 보다 안정된 조종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로 기존의 단순 ABS, TCS 모든 정자 장비의 유기적인 총집약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 시점을 옮겨서 왼쪽 구석에 있는 자동차 그림이 있는 것이 엔진 후드를 여는 장치입니다. 레버입니다. 레버를 당기면 엔진 후드 잠금 장치가 풀립니다. 당기면 후드가 솟아 올라옵니다. 차에서 내려 직접 후드 걸쇠를 풀고 후드를 들어 올립니다. 엔진 후드를 여는 방법은 6번째 에피소드 자동차의 구조 및 원리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옆 페달같이 생긴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 운전석에 자세 맞추기에서 알아봤던 파킹 브레이크 또는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시선을 핸들로 옮겨서 핸들 왼쪽 옆에 붙어있는 손잡이가 자동차의 전등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등화 관제 장치라고 합니다. 등화 관제 장치에 대해서는 2부 자동차의 전등, 등화 장치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반대편 오른쪽 옆에 붙어있는 손잡이가 와이퍼, 워셔 장치입니다. 현재 이 차량을 기준으로 와이퍼의 사용법을 알아보면 손잡이를 미스트 쪽으로 올리면 와이퍼가 1회만 작동합니다. 오프를 기준으로 내리고 올리고입니다. INT라고 써있죠. INT는 내립니다. 간헐적으로 와이퍼가 작동을 합니다. 자, 오토가 있다면 이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겠죠. 이때 옆에 노브는 이 노브를 말합니다. 간헐 작동이나 자동 작동 시에 와이퍼의 움직임의 빈도를 조절합니다. 오토 모드시 원하는 바와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마다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L5는 일정하게 보통 빈도로, 자, 계기판에 나타나죠. L5라고요. 하이는 일정하게 빠른 빈도로 움직입니다. 와이퍼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는 계기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와이퍼를 올릴 때마다 계기판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오프입니다. 계기판을 항상 확인하는 버릇을 길러야겠습니다. 내 몸 쪽으로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당기면 워셔액이 분출됨과 동시에 와이퍼가 일시 작동합니다. 자, 센터 패시아에 있는 장치들은 직관적이라 글이나 그림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오디오 장치는 차량 구입 시 매뉴얼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강은 운전하는 데 필요한 장치 하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패시아의 많은 장치들 중 꼭 알아야 할 장치들이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의 버튼이 비상등입니다. 누르면 켜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자, 등에 관해서는 2부 자동차의 전등, 등화 관제 장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줄이 이 에어컨 및 공조 장치입니다. 이 장치들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운전자의 상태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차량을 기준으로 왼쪽의 노브가 바람을 나오게 하는 풍량 조절 장치입니다. 숫자가 높은 쪽으로 노브를 돌리면 강해지고요. 숫자가 낮으면 바람이 약해지겠죠. 반대편 노브는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중간의 버튼들은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버튼은 바람이 얼굴 쪽 정면으로 나오고 누르는 쪽에 이제 불이 들어오죠. 두 번째 버튼은 정면과 다리 쪽으로, 세 번째 버튼은 다리 쪽으로만, 네 번째 버튼은 전면 유리와 다리 쪽으로입니다. 차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버튼 정면과 다리 쪽으로 바람을 불게 해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부채꼴 모양 안에 화살표가
꼬불꼬불하게 올라오는 그림은 전면 유리 바로 밑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사각형 모양 안에 화살표가 꼬불꼬불 올라오는 것은 후면 유리에 열선을 의미합니다. 전면 유리에는 열선이 없으므로 화살표는 바람이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후면 유리에서는 열선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하는 이 차량을 기준으로 중간에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 중에 이 정면에서 불어나오는 왼쪽의 버튼 2개가 켜졌을 때만 뒷자리 가운데 송풍구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당연히 밑으로 부는 바람은 앞좌석의 밑으로 가기 때문에 앞좌석 등받이에 막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줄을 보겠습니다. 이 프론트라고 써 있는 버튼은 전방 유리로 바람을 전부 보낼 때 사용합니다. 이 리어라고 쓰여 있는 버튼은 후면 유리에 열선을 켜는 버튼입니다. 이 두 개의 장치들은 유리창에 김서림이나 성에를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 버튼은 차량 안에서 화살표가 돌고 있습니다. 공기가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누르면 불이 들어오므로 공기가 외부에서 유입이 안 되는 실내 순환 상태이며, 불이 꺼지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실외 순환 상태입니다. 실내 순환 상태로 이렇게 누른 상태로 장시간 운전 시에 탑승객의 호흡으로 인한 습기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 안쪽의 유리창에 습기가 끼기 쉽고 공기가 혼탁해져 두통이나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항상 불을 꺼서 실외 순환 상태로 항상 주행하도록 합니다. 실내 순환은 터널 내에서 매연이 많거나 앞차가 갑자기 매연을 뿜는 불쾌한 공기가 유입되는 일시적인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바로 옆 AC라고 쓰여있는 버튼은 에어컨 가동 장치입니다. 온도 조절기를 파란색으로 돌리고 에어컨 버튼을 누르면 찬 바람이 나옵니다. 온도 조절기에 AC 맥스라고 그 글씨까지 이 노브를 돌리면 에어컨은 항상 작동합니다. 실내 순환으로 고정 설정되며 바람의 방향은 정면으로만 나옵니다. 에어컨과 공기 순환은 임의로 설정이 안 됩니다. 전환하려면 요 맥스 AC에서 AC 아래로 조절해 줘야 합니다. AC 맥스는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방금 알아본 공조 장치를 사용하여 김서림과 성에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서림은 바깥쪽과 안쪽의 기온 차이로 생깁니다. 온도가 높은 쪽에 물이 맺혀 뿌옇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바깥쪽 온도가 높고 안쪽 온도가 낮으면 유리의 바깥쪽에 김서림이 생깁니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을 하겠지요. 반대로 안쪽 온도가 높고 바깥 온도가 낮으면 유리의 안쪽에 김서림이 생깁니다. 실내 온도가 높은 겨울철에 발생을 하겠지요. 운전자의 시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면 유리의 김서림 제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후면 유리는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주로 리어라고 쓰여있는 열선 버튼을 작동해서 김서림을 제거합니다. 전면 유리의 경우 유리의 바깥쪽의 김서림은 공기순환은 항상 실내순환으로 하고 당장은 와이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으나 근원적인 처방은 아니므로 에어컨의 강도를 낮춰줍니다. 혹시나 바람의 방향이 전면 유리 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확인을 하고 바람의 방향을 정면으로 바꾸고 바람의 세기를 줄입니다. 유리의 안쪽의 김서림은 실내 기온이 높거나 습기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입니다. 공기순환은 실내 순환인지 확인합니다. 과도한 습기의 경우 실외 순환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기온 차이에 의한 전면 유리의 김서림은 창문을 조금 열어주거나 온도를 조금 낮춰주거나 에어컨을 작동하여 전면 유리 쪽으로 차가운 바람을 보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김서림이 얼어버린 것이 성에입니다. 성에는 시동 후 온도를 높여 전면 유리로 뜨거운 바람을, 후면 유리는 열선을 작동시켜 제거합니다. 김서림이나 성에나 실외와 실외의 온도차에 생기는 것이므로 당연히 실외 순환 모드로 해줘야 합니다. 겨울철엔 가능하면 실내 주차장에 주차하고 부득이하게 야외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와이퍼를 꼭 세워줍니다. 실내 순환 모드는 안과 밖에 공기 순환을 단절하여 습기와 기온 차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실외 순환 모드는 공기 순환을 통해 외부와의 습기와 온도 차이를 줄여줍니다. 요즘에 미세먼지라고 해서 공기 안 좋다고 실내 순환으로 해놓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실내 순환 모드이면 습기가 금방 차고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멍해지고 졸립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도 걸러준다고 하니 에어컨 필터를 자주 갈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운전 중 일시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실외 순환 모드입니다. 에어컨 필터는 5번째 에피소드 자동차의 용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동차의 운전장치 일부 운전석의 구조와 운전장치의 배치와 명칭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시간을 내서 한두 번 정도는 매뉴얼을 정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장치 2부에서는 자동차 전등의 종류, 전등을 켜고 끄는 등화 관제 장치와 등화 관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의 실전 고급 운전에 대해 궁금한 점은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